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제 함수와 함께 뭐 인수와 이제 파라미터와 이제 반환값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함수는 무엇일까요? 함수는 작업을 미리 이 정의해 두고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코드 조각이라고 저희들이 쉽게 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친구들에게 혹은 매일 어떠한 지인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일을 함수로 만들면 이 코드를 반복하지 않고 간단히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의 구조는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이제 함수 이름과 그다음에 파라미터, 그다음 함수가 수행할 작업에 대한 코드가 나가고요. 리턴 반환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 이름이죠. 이게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이 함수 이름이 이제 여기로 이제 전달이 돼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함수가 이제 처리할 값을 전달받는 자리입니다. 함수가 파라미터는 네, 함수가 처리할 값을 전달받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반환값은 함수가 작업을 끝내주고 돌려주는 이제 결과값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저희들이 함수가 값을 받을 자리이고요. 예, 그래서 파라미터는 함수가 어떤 값을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는 이 빈칸과 같은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인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함수가 호출될 때, 함수가 호출될 때 실제로 전달하는 이 값입니다. 즉 파라미터 안에 채워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환값은 함수가 작업을 끝낸 후 돌려주는 이제 반환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값을 사용을 하면 함수의 결과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을 인사하기라고 해볼게요. 인사하기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걸 지워주고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제가 name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ame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고점 로고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로고점 로고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백택을 써주고 안녕하세요 템플릿 리처럴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넣어주고요. 이 안에 이제 name이라는 파라미터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다음에 이 저장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결과를 출력을 하려면 제가 방금 인사하기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인사하기 어, 흥민라고 해볼게요. 인사하기 지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 자리가 name이라는 자리가 파라미터 값이 되죠. 함수 정의 시 이름의 자리가 되죠. 그다음 여기서 호출하는 흥민이랑 이 지성이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출력을 이제 함수가 실행되면 인수를 활용한 메시지를 이제 이 로그 창에 출력을 해줄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결과값은 앞에 걸 제가 지우고요.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민님, 지성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저희들이 반환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펑션이라는 펑션문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더하기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 숫자 1과 숫자 2라는 파라미터 값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 가로로 이제 리턴 값을 숫자 1과 숫자 2를 더한 값으로 이, 이 결값을 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let을 result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요. 예, 여러분들이 방금 더하기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상과 이제 5라는 이제 값을 저희들이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에 상과 5라는 인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result라고 해볼게요. result.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더하기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3과 5의 합은 이제 8이 되겠죠. 이 3과 5, 즉 이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죠? 인수가 이 3과 5가 들어가는데 3과 5의 이 합이 8이죠. 8이라는 이 결값을 리절트에 넣어주고 출력을 해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반환값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시 주어주고요. 펑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calculator라고 해볼게요. calculator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처음에 num1, 다음에 num2,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산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괄호를 넣고요. if문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if문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연산자가 예를 들어서 뭐뭐와 같으면 이제 플러스라는 값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 리턴 값으로 숫자 num 1과 num 2를 더한 값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연산자가 플러스가 아니라 else if를 써서 연산자가 이제 마이너스일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리턴 값으로 어떻게 해주기 예, num1에서 빼기 num2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면 else 이제 마지막으로 리턴 값으로 예, 값이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가 더 생겼네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저장을 눌러보고 컬큘레이터를 바꾸고 네, 실행이 완료가 됐네요. 잘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고라고 해보고요. 다음에 컬큘레이터란 함수를 가지고 올게요. 컬큘레이터란 함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10과 5 인수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쌤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num2 is not defined라고 되어 있네요. 음.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이네요. 자, num으로 해야겠죠? 잘못 적었군요. 네,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5가 나오겠네요. 15가. 그리고 이제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빼기. 예를 들어서 이걸 빼기로 바꿔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수의 인수와 파라미터 반환값의 차이와 활용법을 배웠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쉽게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적인 이 작업을 함수라는 코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